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정의와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논의의 논점들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댓글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하십니다. 제가 너무 듣보잡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정의는 어떻게 혐오가 되는가?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과오들을 사실 저지르죠. 단죄가 너무 쉽고 심판이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마녀 사냥일 때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뱀새끼들아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나는 인간이고 너희는 뱀이야. 그래야 사실상 그 분노가 정의롭고 명분이 서긴 하거든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적대적으로 싸우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많이 오랜 시간 자주 고민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분노와 혐오들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이 글은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에요. 우리는 왜 분노할까? 지금의 우리는 개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막상 누구나 소중하게 대우받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거죠. 너는 노비야. 너는 노예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시민이고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막상 나의 권리가 어떤 특권층의 권리와 기득권의 권리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들이 쌓이죠. 그러니까 길 가다 행여라도 어깨빵 하지 마세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운전하다 실수라도 클릭슨 누르지 마세요. 그대로 천국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분위기죠. 그래서 2024년 22대 총선은 진짜 아사리판의 절정이죠. 일상화된 국민적 분노가 정점에 달했어요. 일찍이냐, 이찍이냐. 그 안에서도 다시 친윤이냐, 비윤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아수라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한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서 수시로 주눅드는 그 억울한 마음이 사실 있죠. 그걸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상대를 실컷 악마화해도 괜찮은 선거철이 온 거예요. 이게 웬 땡입니까? 드디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진영을 마음껏 혐오해도 되는, 오히려 혐오할수록 정의라는 명분이 더 공고해지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분노를 발산해도 좋은 그런 시즌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옆 나라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나카노 노부코라는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룹의 일원이 되면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면 더 이게 심해지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저하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어긴 자에게 벌을 가하죠. 이게 이제 바로 평소에 싸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벌을 가해서 넌 안 돼! 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 달성 욕구가 생기는 거고 집단에 대한 소속 욕구가 또 충족이 되죠. 그럼으로써 사적인 욕구인 식욕이나 성욕보다 한 차원 높은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 달성 욕구,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소속 욕구는 식욕, 성욕 같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한 차원 높은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쾌감에 빠지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대로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요. 민주당 공천을 비명 행사 공천이라고 여론이 입을 모아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열혈 지지자들 입장에선 그런 여론은 언론이 통제당해서 그런 거고 민주당만이 진짜 혁신 공천을 했고 드디어 수박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소위 우리가 개딸이라고 말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말하는 그 열혈 민주당원들은 기뻐하시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야 비로소 적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들로 걸러진 셈이에요. 잘한 공천인 거예요. 왜냐? 도탄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원할 말세의 구세주, 구세주.
자, 지금 시대의 리더십은 바로 메시아적 리더십인 거죠.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재명인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에겐. 그런 이재명을 돕지 않는 행위는 소속 집단의 규칙을 어기는 거고, 이건 선악의 문제도 시비의 문제도 아니에요. 억울함이 분노로, 분노가 혐오로, 혐오가 다시 정의로 변신하는 진화의 과정인 거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많이 겪죠. 그게 안에서 화가 나는, 분노가 되는 거죠.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 계속 나게 되면 내가 타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혐오로 변하죠. 바로 타자에 대한, 아우, 저 싫은 것들, 저 징글징글한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게 뭐가 돼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통 탄핵을 내세우는 조국 혁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여기는 더 강도가 높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외면당한 덕에 스스로 단합하게 된 소위 태극기 부대, 여기도 강도가 매우 높죠. 여기가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뭉쳐서 3%, 어떤 데는 4%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애국보수라는 이름으로 아스팔트 보수 우파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애국이라는 게 최고의 정의며 선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역시 분노. 그분들이라고 살면서 분노가 없겠습니까? 분노가 있죠. 근데 그게 혐오로 가는데 이 혐오는 다시 애국이란 이름으로 애국이 여기선 정의예요.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우리 쪽은 애국하는 쪽, 그러면 애국하지 않는 쪽은 혐오 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의는 혐오를 양분 삼아 자라는 꽃이 돼버렸어요. 집단은 동일 대상에 대한 혐오 지수가 높을수록 더 극렬한 정의를 명분으로 소환하죠. 더 정의가 극렬해져요. 빨리 타도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3년도 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타자에 대한 혐오로 진화를 하면 정의의 깃발 아래 마녀 사냥의 구판이 펼쳐지는 거죠. 왜 마녀 사냥이냐 그러면 마녀라고 이미 찍어버렸기 때문에 마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마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마녀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마녀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마이갓이죠. 오마이갓. 정의를 명분 삼아 혐오를 마음껏 휘둘러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고 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선거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기를 바라지만 진짜 마지막이 되어야 하겠죠? 불법 편법이 아무리 횡행해도 이 극렬한 혐오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의 이름으로 널 심판하겠다라는 그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정의냐 그랬을 때 그 누구, 누구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노가 사실은 정의 때문에 비롯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누구라는 범위가 너무 좁고요.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깃발이 화응돼요. 정의롭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게 정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이고, 나의 이익과 같은 방향의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정당만의 문제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준의 정치인들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쌓인 분노가 해소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발 이번 선거를 끝으로 이 분노와 혐오가 차라리 활활 타서 바닥을 보일 수 있게 활활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길 바라지만 22대 국회는 더 위험스럽긴 합니다. 이럴 때 정치적 중도는 굉장히 괴롭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을 지지해도 합리적 비판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이 기간이 괴롭고요. 그래서 정치 혐오에 빠집니다.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죠.
기이하고 위태로운 분노와 혐오의 시대가 지금 지나가는 중이니까 여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내면 오히려 시대가 기괴할수록 그 안에서 지켜낸 영혼은 더 경이롭고 깊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는 굉장히 종말이 또 인기, 상품이 되기가 쉬운데요. 종말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기 때는 항상 혼란스럽죠. 기존의 틀은 사라지고 없는데 새로운 틀이 등장하기 전이라 극도의 혼재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좌표를 잃고 흔들리는 사람들에 의해 유독 메시아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메시아가 유독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그런 시기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기 때 유독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의 메시아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죠. 진짜 메시아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고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메시아고 내 양식과 내 도덕과 내 윤리, 양심 이걸 지켜내는 게 그게 그게 메시아적 리더십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가장 상큼하고 유쾌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괴롭고 위태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정의와 혐오의 문제를 저의 신앙관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잘했죠?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역시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박이었습니다.